타이탄의 도구들 두 번째 시간. 자, 이번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163페이지.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163. 우리에게 평생 숙명처럼 붙어 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다. 알랭 드 보통 작가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행복의 건축, 뉴스의 시대 등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 그분이 말씀하시길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자,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164페이지. 지금 이 순간에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있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지금 꽃을 보고 감탄할 시간이 있냐고, 원대한 꿈은 없냐고, 야망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이다. 하지만 경험을 더 쌓고 시련의 파도를 넘다 보면 언제부턴가 꽃 한 송이,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그렇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린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네, 굉장히 와닿네요. 요즘에 일련의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인생 정말 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진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자, 모든 길은 스스로 열린다. 자, 영화 감독이 있는데요. 로버트 로드리게즈.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Once Upon a Time in Mexico, Sin City 이런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아서 세계적인 감독 반열에 오른 분인데요. 처음에 이분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분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201페이지. 로버트는 거의 빈털털이었지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영화를 만들었다. 총 제작비는 $7,000가 들었다. 그는 이 영화를 $70,000만 주면 언제든 팔아치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컬럼비아 영화사가 배급권을 사들여 개봉했고 급기야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 한계 안에는 자유가 들어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로버트는 유명세를 얻었고 몇 편의 영화를 더 만들다가 문득 그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깨달음을 얻었다. 거북이, 개, 술집, 목장, 버스만 활용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나는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계는 곧 자유였다. 한계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였다. 자, 우리 회사, 로버트가 모든 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면 주어진 상황을 창의적으로 활용한다는 대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떻게 하면 돈과 시간이 충분했을 때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계속 궁리할 줄 알아야 한다. 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가 그냥 쉽게 자기의 한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갖고 있는 목장, 그리고 또 다른 사촌이 갖고 있는 버스, 그리고 개도 출연시켰고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소재들을 다 생각해서 그 소재들을 활용해서 각본을 짰고, 그래서 만든 영화가 7,000달러로 완성된 영화였고, 그 영화를 컬럼비아 영화사에서 7만 달러에 사들인 거죠. 네. 대단하죠. 그 다음 225페이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 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라. 이 단순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를 점점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느긋해질 수 있을까? 마리아는 집중력의 차이를 꼽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헝클어져 있고 질이 멸렬하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무조건 몇 줄이든 글을 써나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되게 감동적인 글이 있는데요. 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날마다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도착한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인생은 주어진 50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시험이나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내서 열심히 답을 찾는 사람에게 신은 더 큰 기회를 주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5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를 골라서 열심히 답을 찾는 사람에게 신이 더 큰 기회를 주어봤대요. 네. 그냥 다 풀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중요한 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9페이지.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운드 트랙. 서두에서 살펴봤을 때 타이탄들이 아침 명상을 한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 타이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큰 성과를 위해서 노래 한 곡이나 앨범 하나를 반복해서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면 통상적으로 보니까 베스트셀러를 많이 펴낸 작가들은 대부분 밤 11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데 그때가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래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영화와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틀어놓는다는 것이다. 100번도 넘게 본 영화가 있고 1000번도 넘게 들은 음악도 있다. 그들이 선택한 영화와 음악은 독창적인 작업, 즉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에서 오는 고립감을 훌륭하게 상쇄시켜준다.
이처럼 한 편의 영화와 한 곡의 음악이 100명의 친구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 오직 당신에게만 편안함, 여유로움, 행복, 영감을 제공하는 영화와 음악을 찾아내보라. 분명 그것들도 당신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네.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진짜 고요한 새벽이나 밤이나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혼자서 그냥 그런 침묵 속에서 작업하다 보면 되게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상쇄시켜줄 음악이 있다면 그 시간을 굉장히 좀 빨리 보낼 수 있고, 네,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270페이지. 마라에게 차를 대접하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좀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지혜. 억누르거나 쫓아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맞서 싸우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라만 보면 그것들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는다. 감정과 싸우는 것은 모래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발이 잠기는 것과 같다.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자 최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다. 자, 그리고 272페이지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얼굴의 마라가 찾아온다.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차를 대접하라.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친절로 감싸 안아라. 그렇게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면 우리는 마라의 구체적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마라는 곧 우리 자신이다. 맞서 싸우지 않고 가슴을 열고 기꺼이 마라에게 차를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 그리고 자,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에서 마지막 파트인데요.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디로딩이란 말은 내려놓는다, 뒤로 물러난다, 부담을 제거한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좀 쉬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273페이지. 디로딩 주간은 창의성과 생산성, 삶의 질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디로딩을 하는데 꼭 일주일이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매일 디로딩의 시간을 갖는 타이탄들도 많았다. 타이탄들이 매일 아침 간단한 일기를 쓰고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는 것도 디로딩의 좋은 예다. 그래서 디로딩의 시간을 얼마로 정할지는 개인의 자유다. 중요한 것은 디로딩 시간을 실제로 갖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디로딩 기간에 나온다고 타이탄들은 강조한다. 마음대로 떠들고 짓거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온갖 시끄러운 잡음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신호가 들어있는 경우도 반드시 나타난다. 디로딩 계획을 일에 대한 계획보다 더 헌신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명상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 알게 되는 것들. 자, 월스트리트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을 한 조드 세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긋지긋한 월스트리트를 빠져나와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던 중에 친구가 그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자, 알래스카에 어떤 죽음의 코스가 있는데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겨울에 죽을 때까지 걷는 경기래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보라고 권유를 했고 조가 즉시 등록을 했대요. 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삶이었다. 물과 빵, 쉼터, 그리고 완전한 탈진과 완전한 회복이면 충분한 삶. 그래서 그는 그 코스를 미친 듯이 걸으며 자기 삶의 모든 미친 짓을 천천히 털어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어떨 때는 그렇게 몸을 아주 피곤하게 해서 좀 정신을 말끔히 복잡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자, 다음과 같아요. 매일 경찰에게 쫓기는 것처럼 땀을 흘려라. 그것만이 우리 정신 속의 찌꺼기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유일한 배출구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데는 극도의 경계와 준비를 한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건강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땀을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짜 데스레이스를 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저 땀을 흘리라고 했습니다. 미친 듯이 땀을 흘리면 정신이 깨끗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이게 참 많아요. 너무 많아. 314페이지. 자, 생각을 쉬게 하라.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불면증에 대해서 좀 나와요. 잠이 잘 안 와서 고생하는가? 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테트리스 게임을 10분만 해보래요. 테트리스 게임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테트리스를 하면 과식과 같은 중독적인 습관을 멀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불면증에서도 불면증 환자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펼치래요. 정신 건강을 위해 상상력을 펼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정신적으로 지치는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너무 이성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찾는 데 익숙하게 골몰한다. 그러다 보니 정신은 딴짓을 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한다. 지치는 것이 당연하다. 지치고 피곤할 때는 테트리스를 하라. 그리고 딴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떠올리며 웃어라. 그러면 정신의 주름살이 빠르게 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이제 타이탄들의 식이요법이랑 운동 방법이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타이탄들의 식이요법은 케톤 식이요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 케톤 식이요법은 뭐냐면 요즘에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저탄수 고지방식이죠. 네, 고지방식이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단식과 고지방식을 케톤식을 하라고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방법은 짐네스트스트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동작들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이탄의 도구들을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